이탈리아는 유럽에 위치한 나라로 아름다운 풍경과 풍부한 문화유산, 그리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탈리아의 수도는 로마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경제, 상업, 문화,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로마는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인 관광도시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 도시는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부침을 겪으며 고대 로마의 건축 걸작들을 탄생시켰고, 현대의 활기찬 삶과 어우러져 지금도 여행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모습과 친절한 국민성 이면에는 이탈리아의 어두운 면도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이 나라에 사는 것에 숨겨진 이면을 하나씩 살펴보시죠. 18번, 청년의 70%가 부모와 함께 거주. 이탈리아는 2021년 기준으로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만 34세 이하의 이탈리아 청년 중 무려 70%가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가족 간의 유대감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사는 문화가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청년 실업률입니다. 청년층의 실업률이 너무 높아 많은 젊은 이탈리아인들이 독립적으로 집을 임대하거나 구매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이주자를 유치하기 위해 집값을 단 1유로에 판매하기도 하지만, 이런 집들은 대부분 일자리가 거의 없는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어 현실적으로 젊은 이탈리아인들이 구매를 고려하기에는 매력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16번, 세계에서 유일한 누드 레스토랑. 최근 밀라노에 문을 연 리탈로 아메리카노 레스토랑은 매우 독특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옷을 입고는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레스토랑 내부는 1930년대 미국의 아르데코 스타일로 꾸며져 있으며 마피아와 유명 영화 대부 속 인물들의 그림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선 손님들은 모든 옷을 벗어야 하며 처음에는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움직이고 식사하는 것에 다소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입구에서는 손님들에게 부드러운 수건이 제공되며 이는 착석 시 깔고 앉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에 익숙해지고 나면 타인의 사생활을 자발적으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 레스토랑에서 흥미로운 점은 완전히 온라인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인터넷이 없으며 입장 시 휴대전화와 모든 전자기기를 반납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휴대용 기기는 금지되며 신체 접촉 또한 엄격히 제한됩니다. 15번, 유럽 최고 수준의 실업률. 이탈리아에서 바,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는다면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찾고 있다면 이 나라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수년 동안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해왔으며 평균 실업률은 약 10%에 달합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무려 3%에 이르며 청년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흔히 1000유로 세대라고 불리는데, 이는 30대가 되어 학력과 업무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월수입 1000유로도 벌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은 생계를 위해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장애인을 돌보거나 집주인을 대신해 애완견을 돌보는 등 비교적 저임금의 일자리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여러 사회적 여파를 낳았으며 특히 2008년 이후로 교육받은 젊고 야망 있는 인재들의 대규모 이탈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200만 명 이상의 젊은 이탈리아인들이 고국을 떠났으며 매년 수십만 명이 계속해서 출국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일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이탈리아가 직면한 주요 인구 문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비록 2022년 초 이후 실업률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탈리아어를 못하는 외국인에게는 여전히 취업의 벽이 높습니다. 로마, 밀라노, 피렌체, 볼로냐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영어 사용자에게도 비교적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지만 이탈리아어가 능숙하지 않다면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4번, 이탈리아에서 운전은 꽤 위험하다. 뉴유고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에서 운전한 경험이 있는 영국인 중 약 17%가 이탈리아에서의 운전이 유럽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운전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도로는 심각한 교통 혼잡과 공격적인 운전 습관으로 인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5가지는 과속, 신호나 도로 표지 위반, 음주운전, 피로운전, 무면허 운전입니다. 또한 이탈리아 운전자들은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와 도로를 공유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로서 길을 건널 때는 항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자전거를 탈 경우에도 헬멧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13번.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이탈리아 범죄 조직. 유럽 경찰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범죄 네트워크는 유럽 연합 내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 집단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마약 밀매, 공갈, 경매 조작, 고철 밀매, 세금 사기, 자금 세탁 등이 포함됩니다. 이탈리아식 마피아 조직은 해외로 활동을 대대적으로 확장해 전 세계 405개국 이상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EU 내에서는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몰타, 루마니아, 스페인 등지에서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EU 외 지역에서는 특히 콜롬비아, 스위스, 미국 등에서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조직의 86%는 고위급 기업에 침투하거나 새로운 합법 기업을 설립함으로써 범죄 활동을 감추고 있습니다. 조직 범죄가 가장 많이 침투하는 산업은 건설, 호텔, 물류 분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2번. 이탈리아인들은 에어컨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는 이탈리아인들이 에어컨 사용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곧 많은 레스토랑, 호텔, 상점, 그리고 여러 공공장소에서 에어컨이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탈리아인들은 에어컨의 찬바람이 몸에 직접 닿으면 쉽게 감기에 걸린다고 믿으며 이를 찬바람을 맞았다는 의미의 콜포 다리아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이탈리아 정부는 공공장소의 에어컨 온도를 섭씨 도 이하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어컨 사용을 꺼리는 또 다른 이유는 높은 에너지 비용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입니다. 11번. 이탈리아는 유럽의 마약 밀매 허브이다. 대부를 좋아하신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화 대부를 본 적이 있다면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존재하는 강력한 마피아 조직에 대해서도 익숙할 것입니다.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의 주요 수입원은 바로 마약 밀매입니다. 국제적인 마약 밀수 조직들은 이탈리아, 특히 시칠리아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유럽 내로 마약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공, 해상, 농산물 선적 속에 숨기거나 수입 수산물로 위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마약을 밀반입합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은 은드랑게타입니다. 이 조직은 작년에 대대적으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으며 살인, 마약 밀매, 뇌물, 공갈, 범죄 공모 등의 혐의로 총 220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은드랑게타 내 가장 강력한 맹쿠소 가문은 주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마피아 가문들은 유럽 코카인 공급의 80%를 장악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호텔, 레스토랑, 자동차 판매점 등 합법적 외형의 기업을 통해 세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마피아와 연관된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지를 묻는 것은 이탈리아, 특히 남부 지역에서 극도로 무례한 질문으로 간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칠리아 지역에는 여전히 소규모 마피아 조직들이 활동 중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0번. 이탈리아에서 음식 비판은 금기. 이탈리아인들은 자신의 요리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요리를 평가하거나 식사 예절을 소홀히 하면 이탈리아인들과 큰 언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는 단순히 파스타와 피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심지어 도시 간에도 독특한 향토 요리가 존재합니다. 식사 전에 모두가 자리에 앉고 부온 아페티토라는 말이 나온 후에야 식사를 시작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는 것이 예입니다. 이를 어기면 매우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비판하지 않는 것 외에도 이탈리아 음식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해산물 요리에 치즈를 뿌리는 것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산물의 섬세한 맛이 치즈의 강한 풍미로 인해 망쳐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빵을 식탁 위에 거꾸로 올려두는 것도 금기입니다. 이탈리아인들에게 빵은 생명을 상징하며 빵을 뒤집어 놓는 것은 불운을 불러온다고 여겨집니다. 9번. 이탈리아 가정에 대해 농담하지 마세요. 이탈리아인들에게 가족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가족에 대해 농담을 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행동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일요일에 누군가를 초대했는데 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대부분 가족과 함께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일요일마다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거나 기념일을 함께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많은 성인이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결혼이나 자녀 계획은 대체로 늦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될 때까지 조부모가 돌보는 것도 흔한 문화입니다. 8번.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이탈리아는 현재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특히 EU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이탈리아의 출생률은 꾸준히 감소해 왔고, 그로 인해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갈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국가연금을 받거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고령 인구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탈리아는 지난 10년간 심각한 인구 구조 위기를 겪고 있으며, 특히 2014년 이후로 매년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통계청 IST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생산 가능 인구 5세에서 64세가 부양 인구 수젠 0세에서 14세 또는 65세 이상보다 3대2 D 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2050년이 되면 그 비율이 1대1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인구는 매년 약 20만 명씩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 50년간 약 2천만 명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국가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급격한 고령화에는 두 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높은 기대 수명과 낮은 출산율입니다. 즉, 이탈리아 사람들은 오래 살지만 아이는 거의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평균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여성의 경우 평균 수명이 무려 85세에 달하고 남성은 약 80세입니다. 반면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인구 구조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7번. 심각한 인종차별 문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탈리아인 10명 중 8명이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이 이탈리아에서 인종차별과 편견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사는 2023년 10월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결과입니다. 응답자들은 통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로 이탈리아 기업들이 아프리카 이민자들을 갑석산 노동력으로만 본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한 퓨 리서치 센터부가 2017년에 발표한 조사에서는 이탈리아가 서유럽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SGW의 또 다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5%가 인종차별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음 항목도 이어서 번역해 드릴 수 있습니다. 6번. 이탈리아인은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다. 이탈리아의 근무 시간과 학교 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사적인 약속이나 심지어 비즈니스 미팅조차도 매우 유연하게 운영되며 참석자 모두에게 편한 시간으로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화적 특성 때문에 이탈리아인들은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 사람들로 인식되곤 합니다. 또한 이탈리아인이 아침 식사를 하자고 초대할 경우 그 자리에서는 일이나 학업에 관한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점심시간은 보통 오후 1시부터 시작되며 식사 자리는 최소 2시간 이상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논의는 바로 이 점심 자리에서 이루어지곤 합니다. 저녁 식사는 보통 오후 8시부터 시작되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은 편입니다. 5번. 느슨한 기업 경영 문화. 이탈리아에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이른바 이탈리아 증후군이 존재합니다. 이는 이탈리아인들이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기업과 관리자들이 높은 업무 성과보다는 충성심이나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정보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인재와 성과가 기업 성장의 핵심이 된 오늘날에는 오히려 이탈리아 경제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탈리아 기업들이 가족 중심의 경영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탈리아 경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불안정한 정부 운영, 복잡한 법률 체계, 광범위한 탈세 문제, 그리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의 공공부채까지 더해지며 이탈리아 경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번. 점심 이후 카푸치노는 금지. 이탈리아 요리 문화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카푸치노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점심 식사 이후에 카푸치노를 주문하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고기 요리나 매콤한 펜네 파스타를 먹는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커피는 반드시 점심 식사의 마지막 코스를 마친 뒤에 마셔야 합니다. 오후 시간대,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좀 더 가벼운 종류의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전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점심 이후에는 아예 카푸치노를 마시지 않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부 카페에서는 점심 이후 카푸치노 주문을 받지 않기도 하고, 만약 이 시간에 카푸치노를 주문하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카푸치노의 사이즈 개념이 없습니다. 작은 사이즈, 중간, 큰 사이즈 같은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점심 이후에는 카페 노르말레, 즉 일반적인 에스프레소를 주문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만약 에스프레소가 너무 진하게 느껴진다면 스팀 밀크가 약간 올려진 카페 마키아토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번. 관료주의에 찌든 공공 서비스. 이탈리아의 공공 서비스는 심각한 관료주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복잡한 행정 절차, 부패, 정체, 불공정한 경쟁, 그리고 노후한 인프라가 얽혀있는 거대한 관료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처럼 만연한 관료주의로 인해 이탈리아는 매년 GDP의 약 10%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고 있으며, 만성적인 부패 문제는 GDP의 11%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인프라와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로 인한 손실도 각각 GDP의 2%, 13%에 달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한 연간 총 손실액은 무려 4,850억 유로에 달하며, 이는 이탈리아 GDP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관료주의는 이탈리아의 주요 문제로 남아 있으며, 사업을 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요구 조건들이 애매모호하고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요구 조건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요구 사항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정부 부처는 문의에 대해 반응이 느리거나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공공 서비스의 이러한 느림과 비효율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탈리아 기업들이 더욱 큰 압박을 받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번 심각한 오염 문제를 안고 있는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나라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유럽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나라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포 계곡은 자주 EU의 대기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지목되곤 합니다. 이 지역의 오염 원인으로는 농업 및 산업 폐기물, 차량 배출가스 등이 있습니다. 포 계곡이 오염과 스모그로 악명이 높긴 하지만 밀라노, 나폴리, 토리노 같은 도시 중심지는 건강 기준을 초과하는 먼지와 연기로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명 관광지인 베니스 역시 수년간 대기질 악화로 지적되어 왔으며, 전문가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2019년 말 거센 폭풍으로 인해 베니스에는 최고 15m까지 물이 차오르는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고, 강풍은 집 지붕을 날려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사랑의 도시에서는 잦은 침수가 계속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기후변화가 남긴 분명한 경고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1번. 영어는 이탈리아의 공용어가 아닙니다. 이탈리아 북부에는 외국인 커뮤니티가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영어가 공식 언어나 제1 언어가 아니며, 많은 관광객이나 외국인이 영어를 사용하긴 해도 이 나라에 거주할 계획이라면 최소한의 이탈리아어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물론 많은 이탈리아인이 어느 정도 영어를 구사하긴 하지만 그 수준은 원활한 소통을 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시선을 받고 싶다면 이탈리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직접 배워야 하죠. 그냥 조금 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며, 최소한 일상적인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탈리아에 살면서도 이탈리아어를 전혀 배우지 않으려 한다면 현지인들은 꽤나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탈리아어는 꽤 어렵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에서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어두운 단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탈리아에 살아보셨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